54번. 네. 마이너스 2랑 5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y는 ax 더하기 b인데요. a랑 b를 구해야 그 이차함수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x 더하기 몇이냐고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죠. 기울기랑 y절편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이니까 기울기랑 y절편을 구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두 점을 알잖아요. 이 두 점을 정확하게 합니다. 마이너스 2,0에 0,5 x 증가량 2칸 간 거분에 위로 5칸 갔다 해서 기울기 a는 2분의 5. 네, y절편이 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5x 더하기 5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대입을 해도 돼요. 자, y는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0 지나니까 대입해도 되고 0,5 지나니까 대입해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x좌표 0, y좌표 5니까 x에다 0, y에다 5 집어넣으면 5는 b. 연립해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기울기랑 y절편으로 보세요. 가급적이면 결국 그 여러분이 기울기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서 기울기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연립방정식은 정말 모르겠을 때 쓰시고 웬만하면 기울기랑 y절편으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a, b 구했어요. a는 2분의 5, b는 5. 그러고 이제 합시다. y는 이제 bx 제곱 빼기 ax 더하기인데 b가 2분의 5죠. 아, b가 5죠. 네, 5x 제곱 빼기 a가 2분의 5 더하기입니다. 자, 추계 방정식은 웬만하면 외우라 그랬어요.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 근각의 수관계로 따지면 두 근의 합의 절반, 그래서 두 근의 평균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얘 반 나누면 돼요. 네,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분의 5를 반으로 나누면 돼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고 10분의 5죠.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거든요. 답 4분의 1인데 만약에 몰라 또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축은 기본적으로 축은 기본적으로요. 그 꼭지점 x좌표라서 꼭지점 구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5 묶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x제곱 빼기 2분의 1x를 해야 5x제곱 빼기 2분의 5x죠. 자, 더하기 절반 4분의 1 제곱 16분의 1 빼기 16분의 1 하고 더하기. 그럼 5에 아까 말했던 절반 마이너스 4분의 1이 절반이죠. 이거 써주고 빼기 16분의 5 더하기인데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우리 꼭지점 x좌표 4분의 1만 보면 되니까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자기 맞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축은 외우는 게 맞아요. 축은 외워야 돼요. 축 모르면 뒤쪽이 어차피 안 돼요. 68번. 자, 2차 함수가 ax제곱 빼기 3x 더하기 7이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한 점의 좌표를 아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2,0을 줬단 말이에요. 2,0 지난다는 얘기죠.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a를 알아야 풀잖아요 지금. 근데 2,0 지난다 줬으니까 대입을 하세요. 네. y좌표에다 0 넣고
y좌표 0이면 x좌표 2다 x에다 2 넣어도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4a 더하기 1은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림 풀렸네. 위로 부르기. 네. 좋아. 자 그럼 나머지 하나 구하래요. 그러면 y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 빼기 3x 더하기 7이니까 자 x절편 구하라고 냈죠? x축 방안은 y에다 0 넣어서 푸는 2차 방정식에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빼기 3x 더하기 7은 0을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 하나 좀 곱할까요? x제곱 플러스 12x 빼기 28은 인수분해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2차 방정식 기억하시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12 두근의 곱 마이너스 28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안다니까? 하나 2였어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2인데 이게 하나는 2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14겠죠. 곱 마이너스 28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뭐였어요? 2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잠깐만. 마이너스 14죠. 네,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14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근 마이너스 14. x절편이 2차 방정식 두근인데 하나 2,0 그리고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그냥 인수분해하셔도 돼요. 당연히. 근데 이제 연관이 다 되잖아요. 두근의 합, 그 다음에 총 두근의 합의 절반. 연관 되니까 그냥 하면서 다 해보자. 자, 7, 6, 7, 7, 7, 8. 이게 7, 4, 7이면 됐어? 요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하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B래요. 꼭지점을 이동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꼭지점을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이게 꼭지점이어야 되죠. 이게 꼭지점 힌트 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평행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식을 이동하는 방법, 점을 이동하는 방법. 점을 이동하려면 플러스 a 플러스 7 하면 돼요. x좌표 플러스 a, y좌표 플러스 7 하면 됩니다. 자, 식을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x 대신 x 마이너스 a 쓰고 y 대신 y 마이너스 b를 쓰시면 돼요. 근데 좀 보세요. 어차피 꼭지점 힌트를 줬습니다. 어차피 꼭지점 구해야 돼요. 얘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 꼭지점을 할게요. 점을 이동할게요. 여기 꼭지점 구해서. 자, 4에 x제곱 빼기 3x. 자, 완전제곱식 하려고 절반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4분의 1. 자, 그래서 4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이게 빼기구죠.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9. 그러니까 빼기구 빼기 빼기 10. 그러니까 이거는 꼭지점이요. 2분의 3,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1,B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x좌표는 어떻게 되고 y좌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x좌표는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5를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y좌표는 문제에서 플러스 7 하라 그랬거든.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 b는 7이고 마이너스 10에서 7 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 7, 7 네.
자, 이것도 뭐 자기 마음대로 풀면 돼요. 네. 자, 이거는 얘는 방금 전 문장 다르게 이건 꼭지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꼭지점을 구해봤자 이게 꼭지점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지점을 이동한다고 얘가 꼭지점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 쉬운 건 이거는 꼭지점 문제 못 풀 테니까 그냥 생각하기 쉬운 건 첫 번째 그냥 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식으로 이동을 하면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식을 구한 다음에 1,m 지난다니까 대입하면 되잖아요. x 대신에 x 빼기 2를 쓰는 거예요. x축 방에 이만큼 가면 x 대신 x 빼기 2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x의 제곱인데 x 대신 x 빼기 2의 제곱이에요. 빼기 3 x 대신에 x 빼기 2입니다. 뭐 전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개를 하든 어찌됐든 나는 뭘 하면 되냐 1,m 지난다 했으니까 1,m 대입하면 돼요. x가 1대 y제곱 m이다.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가 1이면 1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이 1 빼기 마이너스 빼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분의 1이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 안 틀리면 맞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동한 애가 있는데 얘가 1,m을 지나. 이동한 애가 그럼 이동하기 전이 있죠. 이동하기 전에 애가 있겠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두 칸을 해서 일로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1,m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1,m이 된 거야. 그럼 원래 이동하기 전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1,m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로 봐도 되냐? 이동하기 전 애가 마이너스 1,m을 지난다라고 해도 돼요. 이동하기 전에 애가 x축 방향 두 칸 움직여서 1,m 됐으니 이동하기 전에는 원래 마이너스 1,m에 있던 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 전인 요놈을 이거 지나니까 대입하면 돼요. m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계산식 똑같죠? 편한 거 하면 돼요. 근데 아마 이동 전을 생각하는 게 더 힘들 거고 그래프 이동도 어차피 알아야 돼요. 네. 뭐 어차피 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 하자고요. 지금 해야 돼. 지금 고등학교 때 저거 하면 문제예요. 자, 78. 네. 아이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쪽 파트는 되게 좀 여러 가지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아마 해설에 있는 풀이랑 내 풀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원 자체는 공통수학 1뿐만 아니라 공통수학 2죠. 공통수학 2뿐만 아니라 그냥 고등 과정 전체에 계속 작용하는 애거든요. 지금 이 이동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 좀 그나마 좀 괜찮은 풀이, 다른 방향으로 응용할 수 있는 풀이, 고등학교 때 써먹을 수 있는 풀이를 하려고 가급적이면 제일 처음 푸는 풀이는 그런 풀이에요. 네, 여러 가지 해주지만 제일 처음 푸는 풀이는 거의 고등학교 때 쓰는 풀입니다. 주로 쓰는 풀이. 네. 지금 익숙해지면 좋아요. 힘들 수 있는데, 네, 힘들 수 있는데 버텨가야지. 수학은 버티면 됩니다. 놓으면 안 돼요. 자, 자,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어요. 자,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x축하고 안 만나요. 자, 그러면 뭐 이동을 해요? 그냥 따라가요.
자, 요 그래프를 y축과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넣으면 돼요. y 빼기 빼기 5를 넣으라고요. y 대신에 y 빼기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결국 y 플러스 5잖아. 자, 여기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쓰라고요. y 플러스 5는 나머지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래프 이렇게 안 쓰잖아요. 왼쪽에 y만 쓰잖아요. 결국 5를 다시 넘기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돼요. 자, 이게 x축하고 안 만나는데 이것도 사실 고등수하고 되게 중요해. 특히 이제 이거는 공동수학 원이야. 그 여기부터는 x축하고 안 만난다. 이거 자체가 그 여러분 2차 함수에서도 중요하고 2차 함수를 가지고 푸는 2차 부등식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는데 x축하고 안 만나면 x절편이 없어요. 그 x절편 x축 교점 좌표잖아요. 근데 x절편은 어떻게 풀어요? y가 0 넣어서 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정식에 해라 그랬어요. x절편은 다른 말로 방정식에 해.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고요.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해가 없어. 그럼 뭘로 하면 돼요? 판별식을 하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오케이? 물론 그림으로 해도 돼요.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x축하고 안 만나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밑에 있네. 그래서 꼭지점 y좌표가 음수 따로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좀 길어. 왜냐면 꼭지점 구해야 되잖아. 힘들잖아. 완전적 중에서 해야 되잖아. 힘들어.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그냥 x절편이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x절편 어떻게 구하냐? y에다 0 넣어서 푼댔잖아요. 0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를 풉니다. 5 이랬어. 빼기 5였다. 미안해. 그래서 x제곱 빼기 6x 빼기 k 더하기 5는 0을 푸는데 이게 해가 없어요. 해가 없으면 특별식 0보다 작다고. 이거는 중3 거잖아. 딱 소금 있을까? 예, b-의 제곱 마이너스 h.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네, k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78번 같은 거를 중으로 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왜냐면 너무 고등 과정하고 연관이 딱 돼 있어요. 너무 대놓고 보이냐. 다음 70분 아니네. 80. 네. 82번도 해봅시다. 그 내가 가급적이면 꼭지점 안 구하려고 하거든. 왜냐면 귀찮아요. 완전 요식에서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문자가 많으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x축 방향으로 k만큼 움직여면은 내가 아까 식으로 따지면 x 대신 x 빼기 k 쓰라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큼 이동하는 거는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잘 보란 말이에요. 자, 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걸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x 좌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왼쪽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내려가는 애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x가 커지면 y도 커지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
뭘 기준으로? x좌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내려부터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얘를 움직여서 된 거니까 얼마큼? x축 방향 플러스 k만큼. 그러면 나한테 준 힌트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동 전에 얘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k만큼 움직여서 이거 된 거 아니야? 아니 다 움직이잖아요. 꼭지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축도 다 같이 움직여요. 왜? 그래프 전체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축을 보자고. 여기 축은 할만해. 왜? 이거 꼭지점 x좌표만 구하면 되거든. y좌표 필요 없어요. 아니면 내가 축 외우라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두 분의 합의 절반이라고요.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4인데 4의 절반 2라고요. x는 2예요. 그걸 k만큼 움직여서 2가 x가 마이너스 2 됐네. 자, 이건 x만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 평행 이동할 때요. 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가 이걸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위로 움직이면 이렇게 되죠. 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선분이 아니고 직선이잖아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선은 그대로예요. 직선 쭉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축은요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x 방향이죠. x축이 오른쪽이잖아요. 거꾸로가 왼쪽이고. 그러니까 y축 방향 움직이는 건 별로 상관없고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돼요. 아예 x만 있잖아요. x는 이잖아. x는 2가 x는 마이너스 1이 얼마 왔어요? 마이너스 4만큼 간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축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 증가함수의 기준점 알려주는 거. 자, 83번.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뭐 지나냐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요. 자, 근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x값의 범위. 그럼 x가 커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y가 작아지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범위를 그럼 뭐 알아야 돼? 축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알아야죠. k를 알아야죠. 근데 뭐 한다고 줬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난다 줬죠. 지나는 점 무조건 대입이에요. 이게 뜻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니까 y가 마이너스 1 넣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럼 5, 4, 25 2k가 마이너스 2k가 30이고요. k가 15입니다. 뭐 이런 건 계산이니까 그냥 쓱쓱 넘어가요. k가 15야. 그래서 이 방정식은 이 함수식은 5x 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9예요. 나 뭐 해야 된다고요? 축 알아야 돼요. 그럼 축 또 뭐야? 마이너스 2분의 b 아니면 두 근의 합의 절반. 네, 축은 마이너스 5분의 15의 절반. 네,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뭐야? x값이 커질 때 y값은 떨어지는, x가 커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할 때 y는 작아지는, 내려가는 데가 어디야? 여기네.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3 왼쪽.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쪽. 얘 요거 내가 고민해보라고 했죠? 네. 아니까 내가 방법 알려줬나? 근데 이건 어렵죠. 그 고등학교에서
모든 도형의 넓이는 원이 아닌 한 모든 도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다각형이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삼각형으로 잘라서 풀죠. 사각형이나 오각형 같은 게 특수한 사각형, 오각형 아니면. 그래서 9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중요하고. 네, 일단 전부터 좀 다 구해볼게요. 네, 꼭지점 B, Y절편 C. 자, 세 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그다음 넓이를 구하겠죠. 자, 이게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입니다. 자,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뭐냐면 요 점 하나예요. 마이너스 3,0 지난다고요. 확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그래프 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0 지난다는 게 있으니까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면 0은 네, 마이너스 4제곱 16 빼기 4a 빼기 8. 그래서 8 빼기 4a는 0, a는 2. 그래서 그래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거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에요. 자, 그럼 뭐 알아야 돼? b점, 꼭지점 알아야 되고 c점, y절편 알아야 됩니다. y절편은 네, 꼭지점 상수항이죠 이거. 여기 마이너스 8이야. 다음 꼭지점 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할게. x제곱 더하기 2x의 절반 1, 제곱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빼기 8.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9입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예요. 요렇죠. 자, 그래 놓고 점은 다 구했고 요 삼각형 해라죠. 자, 그림 다시 그릴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자, 상황이 이렇죠. 자, 마이너스 4,0 그다음에 0, 마이너스 8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이거는 혹시나 직각삼각형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 알 수 없잖아요. 너네가 이게 직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직각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직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분의 1 밑변 높이로 못 풉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커다란 직사각형을 둘러싸라라고 쓸 거예요. 커다란 걸 둘러싼 다음에 세 개를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를 다 잴 거예요. 자, 요거 1이잖아. 여기가 1이야.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여기서 4까지잖아. 여기도 4죠. 요만큼은 3. 0부터 마이너스고 이 길이 9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이에요. 0부터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거 당연히죠. 그러면 전체는 얼마야? 전체 4, 9, 36이에요. 그리고 이제 3개 빼면 돼. 삼각형이니까 할만하잖아. 요거 2분의 1, 4, 8 하면 돼요. 네, 이거 16이고요. 그 다음에 3, 9, 27 반 나누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 2분의 27. 요만큼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36에서 저거 3개 다 빼면 돼요. 16도 빼고 2분의 27도 빼고 2분의 1도 빼고 그럼 이게 2분의 28, 14 36 빼기 30 6 저걸로 하세요. 네.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되시면
또 공통수학 2에서 저 삼각형 넓이 재는 방법을 한 4가지 배워요. 넓이 재는 방식을 4가지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4가지 중에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수능 트렌드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잴 때 요 방식으로 재야 뭔가 문제가 잘 풀리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응용도 있는데, 뭐 그런 건 공수 투하를 하고. 근데 어쨌든 요 풀이는 언제 어디서가 써놓을 수 있는 풀이다. 공식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공식을 써야 돼요. 이건 공식이 필요 없는 풀이라서 다 까먹어서 제일 쓰기 좋은 거죠. 아이디어만 잡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98번인가요? 예. 네, 뭐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이걸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든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모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표현 방식은 다양하니까. 근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보니까 A, B, C, P, Q가 양수냐 음수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부터 합시다. 자, A는 쉬워요. A는 위로 굴록이니까 최고차항에서 A는 음수예요. 그 다음 B는요, 내가 Y축하고 만나는 모양을 보라 그랬는데, Y축하고 만나는 모양이 올라가면서 만나면 플러스, 올라간다가 플러스잖아. 네. 뭐 성적이 오르면 성적이 플러스 된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B는 플러스, C는 Y절편 Y축과 만나는 장소라 그랬죠. 네, 이놈의 좌표인데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는 왜 저렇게 씁니까? 꼭지점 구하려고 쓰는 거죠. 꼭지점이 P, Q잖아요. 그러면 꼭지점 X좌표, 여기가 P, 여기 Q 아니야? 그럼 P도 양수, Q도 양수죠. 네. 그러니까 A만 음수고 싹 다 양수네. 자, 해보자. 1번 A 곱하기 B 곱하기 C.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C는 플러스, 맞불불 곱하면 음수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자, 2번 P 더하기 Q. 둘 다 양수네. 양수 두 개 더하면 양수잖아.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A 빼기 BC인데 A가 음수고 양수 곱했으니까 음수에서 양수 빼요. 그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에서 뭐 빼면 음수잖아.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15 음수잖아요. 그죠? 자, 그럼 3번도 틀렸네. 자, 4번 Q 빼기 AP. 자, 지금 A만 음수예요. 지금 Q 양수 빼기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죠. 그럼 양수 빼기 음수는 우리가 구호 바꿔서 양수 플러스 양수로 바꾸잖아요.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죠. 네, 그게 4번이 맞네. 자, 하지만 5번도 확인해야 됩니다. 다 더하래요. A, B, P, A, B, C, P, Q. A만 음수죠. 음수 하나, 양수 4개 더하면 양수예요? 음수는 하나밖에 안 되고 양수는 4개나 더하니까 양수예요? 아니죠. 모르지 그건.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 A는 막 마이너스 100 이런데 B, C, D는 B, C, P, Q는 뭐 1, 2, 3, 4 뭐 이런 거 택도 없잖아. 모른다고. 수학에서 옳은 거 물어보면 100% 옳은 거만 답이 되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 그냥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답 4번. 자, 99번. 네,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많이 한 거잖아요. 중간고사 때.
고3 때 배운 건 이제 다시 안 나오겠지 하고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수학은 누적의 과목이라서 국어 영어랑 달라요. 국어 영어 사회랑 다르죠. 자, 루트 a 제곱은 자 루트 b 제곱, 루트 c 제곱이 나왔네. 그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a겠죠. 절대값이 절대값인데. 자, 근데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b는 절대값 b는 b고, 그 다음에 절대값 c는 마이너스입니다. 절대값을 없애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생겼네. 왜? 음수니까. b는 양수니까 그냥 나온 거고. 그죠? 자, 그러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려요. 자, a는 음수, b는 양수, c는 음수. 자, 요거 할 때 항상 지나지 않는 사보면, 무조건 안 지나는 사보면 그려봐야 알죠. 내가 무슨 순서로 하라고? 2차, 1차 상수 이 순서대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자, 2차 계수가 a죠. 자, 이게 1단계. 그래프를 최고차항의 점수니까 이렇게 그리세요. 1단계. 2단계. 1차 계수. B죠. B가 양수예요. 자, B는 뭔 역할을 한다? Y축과 만나는 모양. 올라가면서 만난다. 올라가면서 만난다. 올라가는 이쪽이잖아. 왼쪽이잖아. 왼쪽에서 올라가면서 Y축하고 만나요. 2단계. 자, 3단계. 상수항을 봅니다. 상수항 C인데 음수예요. 상수항이 뭐라고요? Y절편이라고요. Y축과 만나는 곳. 얘가 뭐? 음수. 그러면 이게 Y절표 음수니까 0보다 작다는 얘기죠. Y절표가. 그럼 0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뭐는 안 지나냐면, 이게 X축이 요러면 4분면이 1, 2, 3, 4, 4분면이잖아요. 그죠? 3, 4분면 100% 지나고 4, 4분면 100% 지납니다. 근데 1, 4분면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근데 만약 X축이 요러면 1, 4분면 안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쵸? 1, 2, 3, 4, 4분면 이러면 1, 4분면 안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X축이 이렇게 됐든 여긴 안 지나잖아요. 무조건 항상 안 지나는 4분면은 2, 4분면이다 이거예요. 항상 안 지나는 4분면은 X축이 요렇게 있든 2, 4분면 안 지난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있네. 자, 1300.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일사분면만 안 지나요. 여긴 안 지나요. 자, 그러면 cx 제곱 빼기 bx 더하기 a의 개형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개형, 계략적인 형태. 대충 어떻게 생겼냐, 정확하게 말고 대충 어떻게 생겼냐. 어차피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대충 알면 되고 부호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 4분면 안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그려보자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면 결국 올라가면서 1, 4분면 지나요. 어디서 출발하든 이게 쭉 올라가는 거라 오른쪽 위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림상 이렇게 왼쪽에다가 그려도 언젠가 올라가서 1, 4분면 지납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 3, 4분면 4, 4분면 지나는데 2, 4분면 안 지나잖아. 1, 4, 2면만 안 지난대. 그럼 2, 4분면 지나가면서 내려가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대충 이러겠지. 이렇게 돼야 1, 4분면만 안 지나지. 2, 3, 4, 4분면은 다 지나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어보자고. 최고치 한계수 음수.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만나네. B는 음수. 내려가 만나는 장소 C도 음수. C는 0이야 라고 해야 되긴 한데 0은 아니라고 줬을 테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요거 그래프 그려보자고요. 자, 무슨 순서대로 한다? 앞에서부터 한다. 자, 2차 계수 C, 그 다음에 1차 계수 마이너스 B, 상수항 A. 이 순서대로 합니다. 자, 2차 계수 C는 음수고요. 1차 계수 마이너스 B는 양수고요. 마이너스 B예요. 네, A는 음수. 자, 2차 계수 1단계. 2차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1차 함계수 마이너스 B 양수입니다. 자, 1차 함계수는 뭐 y축하고 만나는 모양이 양수, y축과 만나는 모양이 플러스 올라가면서 만난다고. y축 이렇게 있어야 돼. 올라가면서 만나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뭐 y축과 만나는 곳, 이 장소가 마이너스라고. 그럼 똑같네. 그러면 x축이 이러든가, 그래서 이거 음수, 아니면 약간 더 내려올 수도 있지. 그래서 1, 4분면 그러니까 x축을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렇죠? 자, 근데 다음 중이잖아. 다음 중.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 괜찮은 게 뭐냐라서 뭐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거 찾으시면 돼요. 네, 5번밖에 없네요. 그죠? 아, 힘들어. 자, 303번. 자, 요 그래프가 4,4를 4,k 지난다. k가 뭐냐? 그러면 우리 지난다 하면 대입해야 되고, 대입해서 x좌표 4일 때 y좌표 뭐냐를 알아야 되니까 10을 알아야죠. 자, 꼭지점이 0,-6인 것 같아요. 네, 축이 y축이랬어요. 네, 꼭지점이 여기죠. 그냥 여기 3 지나고요.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니? 꼭지점 힌트를 준 거잖아. 꼭지점이 0,-6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는 최고치 함계수 모르죠? x-0의 제곱 더하 빼기 6 하면 이게 꼭지점이 0,-일 거예요. x 빼기 0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럼 a 알면 끝인데, a를 알기 위해서 뭘 해요? 써먹지 않은 힌트 요 3,0 구하라고. 3,0 지나잖아요. 3,0 지나니까 대입. y좌표 0은 x좌표 3의 제곱 5a 빼기 6. a는 3분의 2. 그럼 a에다 3분의 2 넣어서 이 식은 다시 쓰면 이제 3분의 2x 제곱 빼기 6이니까 얘가 4,k 지난대요. y좌표 k는 x좌표가 3은 돼. 네, 3분의 32 빼기 6, 3분의 18, 3분의 14. 잘했나요? 뭐 진도가 얼마 낮진 않긴 했네.
자, 우리는 조금만 하고 할게요. 그 유형 11번 정도만 하자고요. 자, 자, 이차함수 식을 구해보자. 네. 그 지금 방금 전에 한 뭐 요 문제나 결국 이차함수 식은 왜 구하냐면요. 방금 얘처럼 4, K 지났는데 K 뭐냐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몇 콤마 몇 지났는지 확신을 하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지나는 점들을 가지고 어느 점 지나는지 추측을 한 다음에, 식을 세운 다음에 이제 무슨 점 지나는지 이제 찾는데, 식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4가지를 따로따로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2차 함수의 식은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자, y는 a의 x 빼기 p 더하기 q의 제곱 형태로 쓰는 표준형이라는 방식이고요. 표준형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전개에서 만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형이라고요. 역시나 이름은 몰라도 돼요. 장단점이 있죠. 표준형의 장점은 꼭지점이 바로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형의 장점은 식이 쉬워요. 막 이렇게 완전 제곱식 안 했으니까 쉬워요. 게다가 y절편이 조금 잘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이건 되게 소소한 건데.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건데 x절편 구하기가 좀 더 쉬워요. x절편 구하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x절편은 x가 0, y가 0일 때 x값이라서 y가 0을 되면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 왔다 갔다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이걸 더 훨씬 많이 쓰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2차 함수 분석할 때 이 식이 더 편하긴 하다 보니까 이 식도 많이 쓰죠. 뭐 안 중요하다는 아니에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나중 가면 얘가 더 중요한 거지. 다 중요한데 얘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배웠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바꾸는 연습했잖아요. 열심히 꼭지를 만드는.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쉬워.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그냥 전개하면 되죠. 그래서 표준형이 됐든 일반형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식 하나만 세우면 나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됐든 아무거나 하라고. 그런데 첫 타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유형 23이야. 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유형 10번은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줬냐면 꼭지점 힌트를 줬어요. 얘 꼭지점 0,-6이라는 힌트를 줘서 이렇게씩 세웠잖아. 그러니까 꼭지점하고 관련된 힌트가 나오면 이렇게씩 세우는 게 쉬워요. 힌트를 잘 써먹기 위해서. 꼭지점과 관련된 표현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꼭지점을 대놓고 주면 이게 낫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다음에 11번이요. 축을 줄 때도 얘가 좀 더 나아요. 축을 줄 때도. 왜냐면 축이 꼭지점 x좌표거든. 축을 알려준 건 꼭지점 x좌표 p를 알려준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지점 아니면 축이 제시될 때는 요거 씁니다. 꼭지점이나 축이 힌트로 제시되면 이 방식을 쓰고요. 그 외에는 얘를 써요. 왜냐하면 이 방식은 어쨌든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전개가 귀찮거든요. 문자 많아지면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서 해보자. 유형 11번 몇 개만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1407번. 자, 축이 x는 -2고요. 그 다음에 두 점 0,3도 지나고 1,-2도 지나요. 네, 2차 함수 식을 구해봐라 했어요. 자, 그러면 축이
꼭지점 x좌표니까 이렇게 식 놓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 축 때문에 식을 y는 a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놓는 게 낫다고요. 이래야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 y좌표 모르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 놨고. 그럼 모르는 거 a, q 두 개잖아요. a, q 알면은 끝인데. 그래서 힌트 두 개 있는 거예요. 식을 이렇게 세운다고요. 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자 0,3 지난다 했으니까 0,3 대입해요. 자 y가 3이면 x가 0. 그 다음에 1,-2도 대입해요. 자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가 1. 그러면 a에 1 더하기 2 3의 제곱 더하기 q. 그래서 뭐예요? 4a 더하기 q는 3. 네, 9a 더하기 q는 마이너스 2. 열린 방정식 풀 수 있죠. 위에서 아래 빼면 5, 마이너스 5a는 5, a는 마이너스 1, q는 7. 열린 방정식은 할 줄 알 테니까. 자, 그래서 a도 구했고 q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함수식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7이죠. 이거 서술형이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건 객관식이고 답이 다 전개된 형태니까 여러분이 전개하셔야죠. 내가 할게. 네, 이렇게. 자, 또 하나 해봅시다. 자, 309번. 그래프를 보고 뭘 해야 하네. 네. 자,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뭘 줬냐면 축을 줬고요. 꼭지점 y좌표는 안 줬네요. 아쉽게도. 네, y좌표 하나 줬어요. 0,3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적당히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과 완전히 포개진다. 모양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 적당히 움직이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똑같이 그대로 겹칠 수 있다 했는데 왜겠어? 합동이니까 그러겠지. 모양 똑같으니까 그러겠지. 모양을 뭐가 결정한다? 최고차는 계수가 결정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 식을 구해야 꼭지점도 구하겠죠. 식을 구해야 꼭지점 하겠죠. 자, 꼭지점 좌표 구하래. 식을 세워보자 이거야.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형태로 식을 놓을 수 있다. 이게 꼭지점 알려주는 힌트인데 문제에 축이 있으니까. 예, 게다가 최고차 함계수도 알아. 왜 얘랑 모양 똑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식 세울 수 있냐? y는 마이너스 2에 최고차 함계수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축이 꼭지점 x좌표죠. 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q는 모르죠. 네, q가 꼭지점 y좌표죠. 근데 나한테 무슨 힌트가 있어? 여기 0,3 지난다고 있잖아요. 0,3 대입해요. y가 3이면 네, x가 0.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q가 3. q는 5. 그러니까 꼭지점이 1p,q인데 1,q잖아. 그래서 꼭지점 1,5 하면 됩니다. 자, 하나 더 10번 하고 잠깐 쉽시다.
자, 10번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도 지나고 1,22도 지나요. 그리고 결국 마이너스 1,k도 지납니다. k 구하랍니다. 그럼 식을 세워야 이 마이너스 1,k 대입하는데 나한테는 힌트가 축 힌트가 있고 두 개 지나는 점 힌트가 있어요. 축 힌트를 좀 잘 써먹기 위해서 네. 2차 함수 y는 a의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q로 놓겠다 이거예요. 이래야 꼭지점 x좌표 축이 마이너스 4잖아. 네, 이렇게 식을 세우자고 축 힌트를 쓴 거예요. 이 힌트는 축 힌트 쓰기가 좀 힘들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4라 해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얘가 뭐 지난다? 마이너스 2,1 지난다, 1,22 지난다 써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2,1 지난다. 이 일은 a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q. 그 다음에 1,22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해도 되겠죠. y에다 22를 집어넣으면 x에다 1 넣는다. 1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q. 정리하죠. 네, 2의 제곱 4a 더하기 q가 1. 네, 5의 제곱 25a 더하기 q가 22. 위에서 하나 뺄까요? q 날라가는데. 자, 마이너스 21a는 마이너스 21. a는 1. 그럼 4 더하기 q 1이니까 q는 마이너스 4. 됐네. 그러니까 2차 함수식은 네, a, q 구했어요. a는 1이고 q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k 지난답니다. 그럼 y에다 k를 넣으면 x에다 1 넣으면 되겠죠. 네, 3의 제곱 9 더하기 네, k는 6. 자, 그래서 꼭지점이나 축을 줄 때는 꼭지점이 잘 보이는 표준형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거예요. 일반형으로 해도 되지만 많이 번거로운 편이다. 그래서 가급적 표준형 쓴다. 네. 자, 네, 잠깐 쉬었다 하시죠. 뒤에 하나 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어제 추러스는 좀 드셨습니까? 뭐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인기가 별로 없었나? 아 그래요? 두 개 드셨어요? 자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풀이는요, 그 꼭지점에 관련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꼭지점을 잘 구할 수 있는 식으로 식을 세운 건데, 그 꼭지점에 관련된 힌트를 주지 않으면 굳이 꼭지점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꼭지점식은 어쨌든 제곱 들어간 완전 제곱식 형태라 식이 더럽거든. 결국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뭐 제곱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꼭지점에 관련된 힌트가 아니면 이렇게 식을 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뭐 이게 보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거. 그러니까 꼭지점에 관련된 힌트가 아니면 밑에 걸로 한다. 자, 그래서 유형 11번. 12번. 자, 점 3개를 줄 때예요. 점 3개. 그리고 이제 점 3개 줘. 그러니까 꼭지점이 아닌 점 3개를 준다. 근데 이게 점 3개를 줄 때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더 이상 안 배우거든. 그래서 점 3개 중에 하나는 좀 쉬운 걸로 줘요. 그러니까 하나 y절편으로 줍니다.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과 과정상. 자, 뭐 해보죠. 1311번.
그 이차함수가 0,1하고 마이너스 1,8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이차함수 식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꼭지점에 관련된 힌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1차 함수도 주로 ax 더하기 b하고 대입했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3개 지나잖아. 0,1 지나니까 0,1 넣어요. y가 1이면 x가 0이죠. 0이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c. 네, c는 1이다가 나와요. 일단.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8 지난다며요.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 8 넣어요. y가 8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도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x에다 2 넣으니까 4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문자 3개씩 3개거든요. 원래 못 푼다고요. 그래서 하나 c를 바로 구할 수 있게 줬잖아요 지금. 그럼 c에다 1 쓰면 돼요 이제. 그러면 a 빼기 b 더하기 1은 8이니까 요거는 7. 4a 더하기 2b는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연립하라고.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럼 요거 2로 나눌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위아래 더하면 3a는 6,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1 있었고요. 다 했잖아. 연립하라고. 그냥 꼭지점이 아닌 힌트로 3점을 주면 그냥 3점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 좀 익숙해지시면 y절편이 1이니까 x가 0일 때 y가 1이니까 바로 c에다가 그냥 1 넣고 시작하셔도 돼요. 뭐 c에다 1 넣고 시작하면 편하긴 하겠죠. 자, 1313번 해볼게요. 자, 자, 요런 그래프가 있어. 어이 참.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3. 마이너스 3. 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봐서는 0,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꼭지점은 아니고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2,1이라고 써 있어요. 자, 얘가 4, k 지납니다. k 구하세요. 꼭지점에 관련된 힌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식 세울 때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습니다. 근데 얘가 이 3점을 지나니까 이 3점을 다 대입해도 돼요. 근데 이게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c를 그냥 처음부터 마이너스 3분의 1로 놓으면 좀 더 편하죠. 네,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수항이 y절편이 됐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 자, 얘가 뭐 지난다고? 얘네 둘 지난다고. 그럼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부터 넣어봅시다. 그럼 y좌표 마이너스 3은 x좌표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a 빼기 b 빼기 3분의 1. 그 다음 2,1도 넣으면 y좌표 1은 x에다 2 넣으니까 4a 더하기 2b 빼기 3분의 1. 네, 연립하면 돼요. 바로 뺄까요? 아니구나. 네, 안 되겠다. 그 계산을 좀 합시다. a 빼기 b는요.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4a 더하기 2b는 네, 마이너스 3분의 1 넘기면 플러스 3분의 1이라서 3분의 4. 반 나눌게요. 네, 2a 더하기 b는 3분의 2. 네, 연립하면 돼요. 위아래 더하면 3a는 마이너스 3분의 1, 3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3분의 2, 네, b는 그래서 이차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분의 1 되는데 얘가 4, k잖아요. 그럼 4, k도 넣어도 되겠죠. 네, k는 x에다 4 넣으니까 제곱 16 더하기 2, 3, 8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2 빼기 3분의 1 8은 나중에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11 더하기 8 마이너스 3
제일 짜증나는 애죠. 네, 제일 짜증나는 애. 1314번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유형 13을 하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여러분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 x절편 2개 줄 때, 그러니까 점 3개 줄 땐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점 3개 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좀 이제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x절편 2개와 전화. 그러니까 점 3개는 3개인데 좀 특수 케이스로 x절편 2개와 점 하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는데 x절편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x절편은 y에다 0을 넣어서 푸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방정식의 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내가 y에다 0을 넣어서 풀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해 2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계속 연습을 해왔던 거거든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해가 알파, 해 2개가 알파와 베타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웠냐?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논 적이 있어요. 인수분해가 저렇게 되니까 알파, 베타가 나오겠지 한단 말이야. 저걸 이용해서 풉니다. 물론 이용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결국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시면 고등학교에서는 문자가 3개, 4개 나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 그 첫 문제 1315번 x축하고 만나는 곳이 교점이 마이너스 2,0, 4,0이래요. 그리고 0,8도 지나요. 2차 함수식을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를 할 때 apq 구하래요. 그러니까 꼭지점하고 최고차항 계속 구하라고 준 거야. 근데 힌트가 꼭지점 힌트가 전혀 없어요. 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개빡세요. 그러니까 처음 식을 세울 때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한 대로 해도 돼요. 왜? 아니 이거 지난다며. x축하고 여기서 만나니까 이거 지날 거고 지날 거고 지날 거니까 다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 2,0 대입하면 0은 4a 빼기 2b 더하기 c. 4,0 지나니까 대입하면 0은 16a 더하기 4b 더하기 c. 그 다음에 0,8 지나니까 8은 0 더하기 0 더하기 c. 그럼 c는 8이니까 c에다 8 넣어서 a, b 연립해도 돼요. 되긴 하는데 별로 안 좋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 계산의 반복이라서 수학적 사고력이 전혀 없어요.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풀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자고. x축하고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y가 0일 때 x값이 마이너스 2하고 4 나옵니다. 그러니까 y에다 0을 넣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가 답으로 나오냐? 마이너스 2랑 4가 나온다고요. y가 0일 때 x값이 마이너스 2랑 4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나와요? 인수분해가 이거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식을 처음부터 a에 x 플러스 2, x 빼기 4 이렇게 보면 된다고. 즉 2차 함수식을 바로 이렇게 놓지 말고 처음부터 a의 x 더하기 x 빼기 4로 놓을 수 있다고요. 이러니까 마이너스 2랑 4가 답으로 나온다고. x절편으로, x값으로. y가 0대 x값. 그러면 이제 이 두 힌트는 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개를 하는 대신에 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놓음으로 인해서 이 연립방정식 계산 안 하고 뭐만 하면 돼? 0,8 지난다고 하면 돼요.
y가 8이면 a 곱하기 0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 네, a는 마이너스. 자, 그래서 식을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x 빼기 4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꼭지점을 구해야죠. 이거는 이제 그냥 계산을 하셔야죠. 자, 전개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8. 네, 마이너스 묶여있네. 그냥 이렇게 할까? 네, 플러스 1이야 완전 제곱식이죠. 네, 마이너스 1 빼기 8. 그 빼기 8이 바로 안에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9죠. 사실 알고 보면 플러스 9죠.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P는 1, Q는 Q 하면 됩니다. 자,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2차 함수뿐만 아니라 3차, 4차 함수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물론 꼭지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3차 함수, 4차 함수 꼭지점이 없어요. 뭐 갖고 해요? x 절편으로 한다고요. 3차, 4차는 식도 복잡하고 근해 공식도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 x 절편으로 심어요. 무조건. 저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중3 때는 꼭지점이 더 중요하지. 자, 또 해볼게요. 1317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네, 마이너스 3하고 2에서 만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를 또 지나요. 자, 이거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구하랍니다. y절편 구하래요. 해보죠. 자, 요 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는 게 좋으냐? x절편 방정식의 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정식 풀면 마이너스 3하고 2 나온 식이에요. 즉,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이게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3, 2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3하고 2 나오게 인수분해가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는 0 하면 마이너스 3하고 2 나온다니까. y가 0이면 마이너스 3, 2 나온다니까. 이렇게 놓고 a만 구하면 되는데 힌트 하나 더 있잖아. 마이너스 2,2 지난다. a 회야 y는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a는 2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2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3 x 빼기 2인데 이건 전개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꼭지점구이랑 뭐 이런 게 아니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절표 y절편 물어봤어요. 즉 x가 0일 때 y값이 뭐냐예요. x가 0일 때 y값이 뭐냐. 0이면 되지. 3 마이너스 3이네요. 3. 자, 18번. 좀 이상하지만 자, 요 꼭지점 구하래요. 2차 함수. 자, 근데 뭘 줬냐면 2차 함수 마이너스 2x 더하기 6하고 x절편이 똑같고 y절편이 똑같아요. 네, x축, y축을 다 지나요.
A점, B점이 있는데 이차 함수가 요 A점, B점 같이 지나고 6,0로 지나요. 자, 그러면 A, B가 뭔지를 알아야죠. A, B는 빨간 직선으로 따지면 빨간 직선의 y절편 x가 0일 때 y값 상수합 6이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이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0을 풀면 나오는 애예요. x가 3. 그러면 나는 뭘 하냐? 2차 함수가 x절편이 3하고 6이에요. 그럼 요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지만 x절편 36 방정식에가 36으로 나온다는 건 36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식이 x 빼기 3 x 빼기 6이 된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36이 나와요. y가 0되면 a 구하면 되는데 뭐 있어? 0,6이 있잖아. 0,6 지나고 y에다 6 넣고 x에다 0 넣으면 된다. 18a는 6, a는 3분의 1. 문제가 뭐지? 아, 꼭지죠? 그러면 이 식은 y는 3분의 1에 x 빼기 3, x 빼기 6이니까 정리할게요. x제곱 빼기 9x 더하기 18인데요. 아, 더럽다. 자, 이 꼭지점을 해야 되니까 자, 한 번에 묶어졌네, 그죠? 자, 절반 마이너스 2분의 9 제곱 4분의 81 18 그렇죠? 괄호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뭐의 완전제곱? 요놈의 완전제곱. 네, 그래서 y는 3분의 1에 x 빼기 2분의 9의 완전제곱에 자,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9거든? 근데 이게 그냥 마이너스 4분의 9 아니잖아? 3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9잖아? 바로 밖으로 빼려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네, 그래서 꼭지점은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해볼까요? 1319번은요,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알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림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걸 추천드려요. Y축을 축으로 하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래요. 그러니까 X축과 두 번 만난다는 얘기죠, 일단.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도 줬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축이 y축이에요. y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x축하고 두 번 만나요. 이렇게 x축이 있으니까 두 번 만나겠죠. 근데 두 번 만나는 이 두 점을 뭐 잠깐 이름을 붙여보자.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 6이래. 그럼 뭐라 하지?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우리가 축 기준으로 좌우가 모양이 똑같잖아요. 당연히 길이가 똑같고요. 그러면 6을 반반 자르니까 뭐라고 하면 돼? 하나 3, 하나 마이너스 3이에요. 길이가 3, 3일 거 아니에요? 합쳐서 6이니까. 자, 그러니까 뭘 알려준 셈이 돼요? x절편을 알려준 셈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인수분해돼요? 3-3이 나오게 인수분해가 돼요. x 빼기 3, x 더하기 3. 근데 최고차항 계수 1이잖아. 문제에서 줬다시피. 그러니까 그냥 x제곱 빼기 9야. a는 0, b는 마이너스 9.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쉽죠. 계산도 짧고. 대신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뭔가 이제 생각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 함수가 끝났습니다. 근데
2차 함수 활용이 없다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니네 교과 과정이 이건데 다음 교과 과정은 2차 함수 활용이 있더라고. 안 되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과 과정에 2차 함수 활용이 없어요. 근데 너네 밑에 학년부터는 쌤 교재에 2차 함수 활용이 있어가지고 그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뭐 일단 그냥 책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백발백중에 내려가면 커버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계산이 좀 많은 데라서 잘 좀 풀어보시고, 네, 오늘은 이제 풍산자를 좀 나갑니다. 그 숙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풍산자는 조금씩 할 거고, 센 B단계에는 오늘 숙제 나가면 다 나간 거니까 이제 C단계 좀 할 거예요. 네, C단계는 잘 못 풀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냥 C단계 다 하고 좀 질문 받으면서 내신 대비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좀 어려우면 C단계까지는 해야 되니까. 물론 B단계 정도만 풀어도 80점 정도 나올 텐데 100점 목표로 하시면 C단계도 좀 해야죠. 뭐 대목포 고등학교 전 과정이랑 연계된 게 많아서 C단계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센 숙제는 미리 좀 써놓자. 평기에 뭐 당연히 B단계 끝까지 하시면 되고 1307번부터인가? 1307, 1319 그다음에 앞쪽에 우리가 921번 여기는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한 거 같은데 139쪽이랑 140쪽 하지 않았어요? 139쪽하고 140쪽 네, 했죠? 안 했어요? 아 그럼 요거만 합시다. 983에서 네, 요거 숙제고 풍산자 합시다. 많이 나네요. 풍산자는 우리 2차 함수할 차례거든요. 107쪽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아주 친절하게 1차 함수도 있어요. 네. 물론 고등학교에서는 1차 함수 이렇게 설명 안 하죠. 이거 다 아시겠지만 저기 뭐야 다 중3 심화야. 심화예요. 아, 물론 기본도 있어요.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있어가지고 중3으로 따지면. 자, 1차 함수. 뭐 다 한 내용이죠. 자, 107쪽이요. 뭐 다항 함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다항 함수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식을 표현할 때 y는 오른쪽에 다항식이 있을 때 다항 함수라 그래요. 다항식 뭔지 알죠?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근데 대신에 그 분수는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문자는 다 분자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차식을 썼냐, 2차식을 썼냐, 3차식을 썼냐에 따라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라 그러죠. 1차 함수는 직선을 표현하고요. 네, 뭐 얘기했다시피 1차항의 개수 A가 나타내는 의미는 기울기. 네, B는 상수항은 항상 다항 함수에서 상수항은 항상 Y절편입니다. 왜냐하면 X에다 0 넣으면 그게 날아가기 때문에
y 좌표가 b가 되죠. x가 0일 때 y 값이 항상 b가 돼서 y 절편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a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기울어진 정도잖아요. 올라가고요. a가 음수면 내려갑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있어요. 내려가면 마이너스입니다. x 증가량 x축 방향으로 이동한 정도고요. y 증가량 y축 방향으로 이동한 정도였죠. 아, 그리고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안 기울어진 거죠. 기울기가 빵이니까. 물론 기울기가 빵이면 그 1차항의 개수가 0이면 저게 1차식이 아니고 그 1차식이 아니니까 1차 함수가 아니긴 한데, 그죠? 왜냐하면 아니 원래 1차식은 다 1차항 있어야 되잖아. 0이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아닌데 그냥 다뤘죠. 뭐 아마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의 의미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예를 들어서 y는 2x가 있어요. 요 2가 뭐냐? 자, 1 집어넣으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가 2죠. x에다 2 집어넣으면 y는 4고요. x에다 3 집어넣으면 y는 6입니다. 그러니까 1,2 지나고요. 네, 2,4 지나고요. 3,6 지나고요. 근데 이게 다 이 기울 앞에 붙어 있는 2가 뭐냐면 뭐라고 봐도 돼? x분의 y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죠. 이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 2는 이렇게 봐도 되는데 x좌표분의 y좌표예요. 근데 1이라는 게 1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길이가 1이잖아요. 요게 2고요. 그러니까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 뭐 이거잖아. 다 일정하죠? 다 2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재든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간 만큼, 좌우로 움직인 만큼분의 위아래로 간 만큼을 하시면 그게 바로 기울기로 나와요. 자,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기울어진 거랑 조금 기울어진 거는, 조금 기울어진 건 x 쪽으로 한 칸을 갈 때 y축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게 있고 많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1분의 1로 표현하냐 1분의 3으로 표현하냐 1분의 3이 크잖아. 많이 기울어지니까 좀 크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표현했다 이거죠. 뭐와 같으냐? 우리 그 삼각비라는 3-2에서 배운 적 있죠. 탄젠트 세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탄젠트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고등수학에서는 탄젠트 의미를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삼각비하고 연계해서도 뭐 하고, 탄젠트 값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니까 그건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x절편 y절편 알고. 그 다음에 107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너네가 하기 좀 힘들 거야. 이건 공수 2에서 할게요. 네, 원래 공수 2에서 처음 나와요. 자, 그래서 봅시다. 100번. 뭐 1차 함수면 중2 내용이니까 좀 낫겠지 뭐. 네, 뭐 아까 한 거랑 비슷하네요. 자, A가 음수고요. B가 양수면 Y는 AX 더하기 B가 안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래요. 그러면 아까 2차 함수도 이렇게 했죠? 뭐부터예요? 앞에부터요. 앞에부터 A부터 해. A가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라고. 이거 A가 음수잖아.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2단계 Y축하고 만나는 곳이 음수예요.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
그럼 여기가 B인데 이게 음수라고. 아 이거 양수구나. 그러면 제가 양수니까 양수 y좌표 양수라는 건 위에 있다는 거잖아. 뭐보다 x축보다. x축이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 앉으나? 삼각면 앉으나? 해보시고. 자 102번. 요거는 이제 약간 3-2가 좀 섞여 있긴 해요. 네. 3-2에서 한 삼각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자 y는 a 빼기 1x 더하기 b 빼기 2가 있는데, 네, 이게 기울기죠. 요게 y절편이고.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45도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a랑 b 구하래. 그러면 내가 이게 상수항의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b는 구해서 b는 1이야. 그 다음에 x축과 45도 각도를 이룬다 그랬는데, 각도가 결국 뭐냐면 방향이거든요. 얼마나 기울어졌냐 아닙니까? 자 x축과 x축을 그려볼게요. x축의 양의 방향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의 방향이 뭐예요? 플러스 방향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방향. 그리고 45도를 이룬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각도기 알죠? 각도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눈곱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각질 때 각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 물론 이렇게 각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지? 근데 여러분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하고 각을 재려면 이게 기준 이렇게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선을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모양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x축 양의 방향이잖아. 그럼 각도기를 너네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진 않아 보통. 아 이렇게 되나? 아 이렇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없고요. 네, 보통 위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을 측정하잖아. x축의 양의 방향과 몇 도라고 할 때는 x축 오른쪽에다 두고 원점 두고 각을 이렇게 재는 거예요. 요렇게 잽니다. 이렇게가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방향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돌죠. 이 방향하고 똑같이 각을 재요. 아시겠어요? 각을 이렇게 돌린다고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45도라고. 수학에서 얘기하는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 이룬다는 x축 오른쪽에다 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 2, 3, 4, 4보면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45도 각도를 이룬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45도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아냐면, 45도는 뭐가 특별하지? 90도를 반다는 거잖아. 각에서 제일 중요한 게 180도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직각 90도 제일 중요하잖아. 물론 360도도 되게 중요하죠, 한 바퀴니까. 근데 45도는 90도를 딱 반 짜는 거야. 90도는 보통 뭐 할 때 나오냐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할 때 나오는 거거든. 정사각형 대각선을 이렇게 닦아야 45도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45도는 뭐가 있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45도 나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각을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방향 회전할 때 얘가 45도인데, 그럼 우리가 이게 몇 도 기울어졌는지 알잖아요. 45도 기울어져 있잖아. 거기 기울어져 있다 기울기 아니야. 기울기를 재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갈 때 위로 몇 칸 갔느냐가 필요한데, 아니 45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여기 45도면 여기도 45도 아니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럼 길이가 같잖아.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뭐 분의 뭐 똑같잖아. 1 아니야? 아 기울기 1이다 이거예요. a 빼기 1은 1이다. a는 2, b는 1. 자 103번에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그랬거든요. 60도. 60도와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도형에서
삼각형에서 60도가 뭐하고 관련이 있는 애예요? 정삼각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 유제를 보시면 x축하고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60도라 그랬어요. 60도는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정삼각형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60도만큼 기울어진 거니까 기울기가 중요하고, 기울기는 오른쪽 위아래, 오른쪽으로 할 때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였냐잖아.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거 봤는데 오른쪽으로 요만큼, 위로 요만큼이잖아. 그럼 뭐가 생기게? 삼각비 뭐였어요? 60도면 까먹었어? 이등변 삼각형 반자르면 뭐 수직이 등분한다 뭐 들어봤죠? 중학교 1학년 하잖아. 요걸 1이라 놓으면 여기도 1이고, 그럼 정삼각형 한 병이 2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2고요. 그래서 1대 2가 되고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2의 제곱에서 4에서 1의 제곱이 1 빼면 3, 루트 씌워서 루트 3. 그래서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은 항상 기울기가 1분의 루트 3입니다.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1분의 루트 3. 아, 잠깐만. 건애가 캐나다에 있다 왔다 그랬나? 그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 놀리는 거 아니야. 그 3분의 2를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Two-third. 네? Two-third 아니에요? 잠깐만. 내가 청해도 많이 약해서 이거라고? 네, 예.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느린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잘 몰라. 뭐부터 읽죠? 분자부터 읽죠? 내가 알기로도 영어는 분자부터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수로 읽는지 서술로 읽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뭐 이게 맞다면 맞겠지. 근데 우리는 뭐부터 읽어요? 분모부터 읽거든요. 우리는 3 먼저 읽고 2를 나중에 읽잖아요. 3분의 2잖아요. 3분지 2라고 해가지고 여기 분이 뭐야? 나눌 분자거든요. 나눌 분자라고 해서 한자로는 요거고, 그 분할하다, 분배하다 뭐 이럴 거라서 분이란 말이 들어가면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에. 그러니까 3분의 2가 뭐냐면 3개로 나눠서 그 중에 2개 나가거든요. 그걸 이제 줄여서 이제 3분의 2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얘를 먼저 읽어요. 뭐 영어랑은 다르게. 아마 영어는 내가 알기로는 2 나누기 3이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3분의 2가 2 나누기 3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나누기에 좀 더 초점을 둬서 2를 나누기 3을 했다 이건 거고, 우리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거를 셋으로 나눠서 그 중에 2개다에 집중을 한 거라서 3분의 2라고 읽는 거고, 뭐 이거는 그 뭐 그냥 사고에 관련된 거니까 사람들의. 근데 우리는 이제 3분의 2라고 읽으니까 3이 먼저 2가 나중이잖아. 기울기가 예분의 얘라고 1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3분의 2잖아요. 그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라며. 그럼 x증가량 3분의 2인 거니까 그냥 우리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3분의 2니까 오른쪽 위로 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 얘기를 한 거야?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거긴 한데. 아이고 예, 뭐 어쨌든 네,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좀 기억하시라고. 왜 얘기했지? 자, 넘어가고. 자, 104번. 이건 1차 함수 때 했었어야 되는데 104번도 해보자.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당황할 것 같긴 한데 이거 나중에 중요해서 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 1차 함수에서 이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자, fx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자, 2mx 빼기 m 더하기 3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가 0부터 1까지 이거 어렵네.
항상 양의 값을 갖는데 양의 값이라는 게 양수라는 얘기죠. 양수 값을 가질 때 m의 범위를 구하래요. 아이 어렵네 이거. 이거 2학년 때 이런 거 하니?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거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항상 양수값을 갖는다는 건 결국 뭐가? y가. 왜냐하면 이거 결국 y, 뭐 이게 길게 써 있지만 이거 결국 y야. y 좌표라고. 그러니까 y 좌표가 항상 양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m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내가 이 1차 함수를 그려요. 1차 함수를 그립니다. 그러면 근데 x좌표를 0부터 1까지만 보래요. 이런 표현이 아마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직선을 그리면 1차 함수 그리면 우리 다 보는 게 아니라 x좌표 0부터 1까지만 볼 거야. 그럼 x좌표 0이 여기 있고 x좌표 1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요때만 그리라고. 0보다 왼쪽이나 x좌표 1보다 오른쪽은 필요 없고 x좌표 0부터 1까지 그리는데 그때 y좌표가 무조건 양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러면 되죠. 이러면 x좌표 0부터 1까지는 y좌표 다 양수죠. 이해돼요? 아니면 요런 것도 괜찮죠? 근데 뭐는 안 돼? 예를 들어 이런 건 안 돼. 그죠? 얘가 내려왔으니까 x좌표, y좌표 다 양수 아니잖아. y좌표 음수인 애도 있잖아 얘네들. 이런 것도 안 돼요. 그죠? y좌표 음수인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에 붕 떠야 돼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자, 일부라도 내려오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여러분 누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 보기 힘들잖아. 0일 때도 위에 있고 0.1일 때도 위에 있고 0.2일 때도 위에 있고 뭐 0.8일 때도 위에 있고 다 힘들잖아. 근데 이게 그래프가 직선이다 보니 누구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내가 여러분들이 다 저기 뭐야, 이번에 기말고사를 볼 텐데 기말고사에 여러분들이 다 80점이 나오면 다 80점을 넘으면 뭐 내가 수업을 하루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 쳐봐요. 네. 부모님한테 내가 책임지고 수업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딱 쳐봐. 그럼 내가 이제 시험을 봤어. 그럼 내가 여러분들 점수를 다 확인을 해야겠지, 그죠? 근데 점수를 확인할 학생이 뭐 지금 여러분은 4명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막 100명이야. 100명 다 하기 힘들잖아. 그죠? 100명 점수 언제 나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니? 좀 불안한 애들이 있어요. 불안한 애들이 있다고. 불안한 애들만 보면 되거든? 아니 평상시에 100점 받던 애가 갑자기 막 60점, 50점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평상시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만든 애들이 80점 못 맞을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애들만 조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얘네가 다 y좌표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네들 중에 불안한 애는 누구냐면, 자 이러면 누가 제일 점수가 안 좋아? 얘잖아. 얘가 제일 낮잖아. 낮다고. 이렇게 되면 얘가 제일 낮잖아. 그러니까 꼴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꼴찌고 이러면 얘가 꼴찌니까 얘랑 얘만 보면 돼요. 왼쪽하고 오른쪽만 보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모두 양수이다를 하시려면 그 제일 y좌표가 낮게 될 만한 후보 애들이 딱 2명이에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얘가 꼴찌고 내려간다면 얘가 꼴찌라서 F0이 양수고 F1이 양수면 나머지 애들은 싹 다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위에 찍히잖아요. 0일 때랑 1일 때 위에 찍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무조건 위에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이게 좀 어렵죠. 예, 사실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F0이 뭐냐? x에다 0 넣으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3. 네, 그래서 m이 3보다 작고요. 이거 연립부등식이잖아. 자, F1은 2에 빼기 m 더하기 3. m 더하기 3인데 요거도 양수라서 m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잠깐만. 너네 m이 3보다 작고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라고 한 적이 있니? 이렇게 해본 적 있어? 부등식에서? 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작년 2학년 때 x가 2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너네가 실제로 이걸 보고 이렇게 써본 적이 있냐고.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그래? 아니,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연립부등식인데 연립부등식이 지금 2학년 교과과정에 없단 말이야. 네, 내가 중2도 하고 있는데 중2에 이게 연립방정식이 없어져가지고 연립부등식이 없어져서 고1 때 처음 나오거든. 아이고, 그럼 뭐 됐어요. 사실 이게 꼭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이러고 넘어갑시다. 그냥 104번은 잘 못해도 돼요. 105번도 잘 못해도 돼요. 정 뭐 하면 좀 넘어가시고. 자, 106번도 마찬가지네.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무리 봐도 거의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심화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중2거. 자, 106번. fx가 mx 빼기 2m 더하기 4라는 이런 1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x좌표 0부터 3까지가. 근데 양 음수를 다 가져야 돼요. 자, 그냥 해볼게요. 자, 양수 음수를 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직선이잖아. 그림을 그리면 x좌표 0부터 x좌표 3까지를 볼 거예요. 다 그릴 거야. 근데 양수인 애도 있고 음수인 애도 있어. 뭐가 fx가, 뭐가 y가, y좌표가 양수인 애도 있고 음수인 애도 있으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아니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면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잖아. y좌표가 이렇게 되든가지. 양수 있든가 음수 있든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애도 있고 아래에 있는 애도 있으면 돼요. 그럼 그림이 이렇든가 이렇든가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거. 근데 아싸 위에 있든가 아싸 밑에 있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땐 누구를 보느냐? 자, 요렇게 위로 간 애가 있지만 이렇게 살짝 위로 간 애도 있거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애들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고 살짝만 위 있어도 돼요. 이러면 위에 있는 애가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많이 아래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도 별로 상관없거든요. x좌표 조금만.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싸 위에 있으려면 다 보는 게 아니라 0일 때 위에 있고 1일 때 위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말 썼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0일 때 위, 3일 때 아래 이러면 되거든요. F0은 양수에 F3이 음수거나 또는 이렇게 돼도 밑에랑 위에가 다 있죠. 밑에 있고 위에도 있고. F0이 음수에 F3이 양수다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푸시면 돼요. 아, 이게 연립부등식이잖아. 왜 이런 걸 했대? 생각 안 하고 책 만들었네. 얘들아, 그냥 그렇다고. 근데 이거 계산이 너네가 지금 하기가 좀 힘들다. 연립부등식이라. 넘어가. 자, 104, 105, 106, 107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자, 이차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게. 네. 아니 이거 근데 이차 함수 그랬고 이거 중3거야. 이거 쌤에 산 거라고. 쌤에 산 거예요. 뭐 108번 꼭지점 축구 하시고 뭐 이런 거 하냐? 110번 뭐 안 지나는 사업명 구하시고 하냐? 네. 아, 그냥 숙제로 낼까? 그냥 숙제로 내자. 내자. 자, 풍산자. 숙제. (100번부터요) 103번까지 하시고
그 104, 105, 106, 106, 107은 계산을 너네가 지금 교과과정상 못해. 아직 안 배워서. 3-2도 아니거든. 108번부터 그냥 꼭지점축 뭐 그래프 그리세요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110쪽에 안 지나는 사무면 이것도 내가 Y절편 보면 된다고 했고 꼭지점하고 112번도 했고 어휴 이차함수 19하시고도 있다. 자 117번까지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할 거야. 세니 문제가 많지는 않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내일 오늘이나 내일 클리닝 하실 때 가급적이면 자기 시간이 1시면 1시, 2시면 2시 시간을 좀 지켜서 가주세요. 막 너무 늦게 가고 그러지 말고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에 맞춰서 좀 가주세요. 아 이번 주가 끝났다. 나는 너무 좋다.